이번 시간에는 지역복지 실천의 이론적 기초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복지 실천의 이론 기초에도 다양한 이론들이 나와 있는데 먼저 사회체계 이론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356페이지를 보시면은 사회체계 이론 언급했습니다. 사회체계 이론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접근할 적에 체계 이론처럼 지역사회는 다양한 구성조도들이 서로 돕는 관계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런 관점이거든요. 바로 이 사회체계 이론. 그 사회체계를 보면은 1번에 1번,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체계는 서로 연결되어 상호작용, 서로 도와가면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2번에 있는 것처럼 부분과 전체는 불가분의 일체성을 띠고 있다. 2번에 두째 줄 나와 있죠. 그리고 모든 체계는 개방체계라고 전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회체계 이론입니다. 바로 이런 사회체계 이론을 기초로 해서, 맞음 체계 이론을 기초로 해서 지역복지 실천에 적용하는 거 보면은 2번에 3번, 이 체계 이론이 이끌어가는 것이 안정, 질서 유지, 이거거든요. 서로 도와가면서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헌신하기 때문에 그 모든 체계는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안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폐쇄 체계는 폐쇄 체계대로 평형의 노력을 하고 있고, 개방 체계는 개방 체계대로 항상성, 역동적 평형을 이끌어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안정 상태. 그래서 사회체계 이론을 반영하면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은 2번에 3번, 지역사회의 1차 목적은 지역사회를 안정적 상태로 유지하고, 체계의 기본 특징이 안정 상태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인들을 보다 큰 사회로 연결시켜주는 것이다. 체계는 위계가 있으면서 체계 위에는 환경을 포함한 상위 체계가 있다. 수직적 상호작용을 하게 한다. 개방체계 이론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 5번에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만은, 지역사회를 조직화하는 목적은 모든 지역 주민들이 지역사회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안정된 상태로 지역을 보존하기 위함이다 라는데 어떤 사회체계 이론의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다음에 생태학 이론이 있습니다. 생태학 이론. 이 생태학 이론이라는 것은 인간과 환경, 또 체계와 환경, 또 지역사회와 환경의 상호작용성에 초점을 두는 것인데, 이 결국에 여기에서는 상호작용성에서 오히려 환경우위론을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56페이지 생태학 이론은 다윈의 생물학적 결정주의인 적자생존에 기초한 이론이다. 적자생존. 그래서 지역사회가 환경 변화에 적응을 하면 살아남는 것이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그 관점에 영향을 미친 것이 생태학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적자생존론 줄쳐놓으시고 357페이지 첫째 줄,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집단들은 토지나 집이나 일자리나 자원을 둘러싼 경쟁 구도에 있다 해서 경쟁이란 단어, 지역사회에서 존재하는 모든 구성 요소들은 경쟁 상태에 있다라고 경쟁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둔다. 생태학 이론입니다. 그리고 생태학 이론은 특히 강조하는 것이 물질적 환경을 강조하는데, 2번에 1번 생태학 이론은 지역복지 실천에 있어서 사회구조 형성에 있어서 특히 물질적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생태학 이론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4번 보시면서 5번 중심화나 분산의 개념을 이용하여 지역사회의 변환 과정을 역동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역시 생태학 이론이 되겠습니다. 중심화, 분산 이런 개념이 나오면 생태학 이론, 적자생존론, 또 그런가 하면은 희소 자원을 둘러싼 경쟁, 또 물질적 환경의 중요성, 또 중심화나 분산 이런 개념이 나오면 생태학 이론으로 입장으로 가시고, 생태학 이론에서 바로 거기다가 생태학 이론에 의의해서 거기다가 환경결정론 이렇게 하나 적어 놓으세요. 환경결정론. 다음에 구조기능론과 갈등론을 하나로 묶었습니다만, 구조기능론에서는 여러분들이 특히 아질이라고 하는 이 사회체계 이론에서 우리가 인행사에도 배운 거 있지요. 그래서 아질이라고 하는 사회체계의 구성요소나 사회체계의 기능을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구조기능주의의 목표에서 탈코트 파슨스가 제시한 아질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질을 꼭 가지고 가시고, 다음에 네 번째 갈등 이론을 언급을 했습니다. 갈등 이론. 갈등 이론은 여러분들이 갈등 이론의 의의를 가지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사회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개인과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대립, 경쟁, 갈등, 변화, 거기 대립, 경쟁, 갈등, 변화의 관계에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론과는 달리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다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사회에는 어떠한 지역사회로 지역사회는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보편적 현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사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지배자의 탄압과 착취로 시작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탄압과 착취로 시작되면서 이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은 소수의 탄압 착취를 이끌어가는 지배 집단과 그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다수의 피지배 집단 간의 소위 경쟁적, 대립적, 갈등적 구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3번에서 완곡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갈등이론이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영향을 미친 것은, 사회복지사는 이런 과정에서 다수의 억압과 착취, 탄압을 받고 있는 피지배 계층의 소외된 계층을 위하여 사회행동가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해서 행동가로서 역할을 2번에 1번에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5번에 갈등이론에서는 갈등이라고 하는, 인간 사회에는 언제나 어디서나 존재하는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사회 악의 개념이 아니라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바라본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같이 체크하시면 됩니다. 2번에 5번 적어드렸습니다. 다음에 사회 구성이론과 권력 의존이론을 하나로 묶었는데, 사회 구성이론은 여러분들은 1번과 2번을 가지고 접근해 보시면 됩니다. 자, 사회 구성이론의 의 1번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이 사회 형성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나 현실이라는 것은 소수의 엘리트나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져 왔다 라고 하는 건국 이념이니 건국자의 사명이니 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든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소유든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져 왔다라고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배워왔던 이론은 전면 바꿔져야 한다. 자, 볼까요? 사회나 현실은 기존 체계에서 소유된 주변부 사람들이 만들어간다는 이론으로 현실 건설 이론, 사회 건설 이론이라고 한다. 기존의 사회과학적 인식의 틀을 거부하고 사회 주변부에 사는 사람들의 삶과 관련된 지식 발전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였다. 그래서 기존의 이론들은 잘못되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소유된 주변부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관점에서 이론을 재정립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소유된 계층의 주변부 사람들의 이런 그들의 삶에 관련된 지식체계를 새로이 만들어야 한다. 지역사회도 마찬가지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사회 구성 이론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59페이지 보시면 권력 의존 이론이 나와 있습니다. 권력 의존 이론이 나와 있는데, 지역사회에는 권력 의존의 의의 나와 있죠. 지역사회 1번에 2번입니다.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조직들은 둘 중에 하나의 입장에서 같이 살아간다고 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권력에 의존하고 있든지. 그래서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조직들은 권력을 갖든지 아니면 권력에 의존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권력 의존이론은 3번입니다.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조직들은 어떻게 권력을 얻고 어떻게 권력을 분산시키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권력 의존 이론입니다. 그래서 2번에 1번, 균형적인 권력 자원의 확보는 너무 한쪽의 중심에 몰려 집중되어 있다든지 너무 넓게 흩어져 있다는, 분산되어 있다든지 이런 그 관점은 지역 생존에 그렇게 좋지 못하다. 균형적 자원의 확보는 지역사회 조직을 생존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해서 균형적 자원의 확보를 강조하는 것이 권력 의존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때 자원은 권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다음에 페이지를 360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자원동원 이론이 있습니다. 자원동원 이론. 자, 지역사회 권력에 초점을 맞추는 이론, 권력자원 이론이나 권력 관련 이론에는 갈등 이론, 또 사회적 교환 이론, 또 사회 구성 이론, 자원동원 이론, 이런 이론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의 중요한 것 보면은 1번에 2번, 지역사회 복지는 조직 구성원들의 확보 또는 자원 동원을 통해서, 말하자면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이나 지역복지 실천이나 지역사회 복지라고 하는 것은 자원 동원을 통해서 증진될 수 있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어떻게 자원을 동원하느냐의 문제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로 자원 동원 이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 지역사회를 포함한 모든 조직은 구성원들이 행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동원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자원 동원이라고 하는 지역 주민들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2번의 1번 보시면 사회운동은 집단들의 주장이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것이지 6번 사회적 불만이 팽배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저희 자원동원이론은 사회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불만이 폭발된 것이 아니라 1번 자기들의 주장이, 자기 집단의 주장이 사회 정책 결정에, 지역사회 정책 결정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등장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역사회 집단들의 의견이 지역사회 정책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만이 지역사회 조직은,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 지역복지 실천은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자원 동원 이론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교환 이론이 있습니다. 사회교환, 특히 사회교환 이론 우리가 쭉 잘 보고 넘어가야 되는데 호만스와 블라우가 권력 의존을 발전시킨 이론인데 결국에 균형 있는 교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합리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인간 집단인 간에 최대의 수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한쪽에 집중적으로 편중되어 있거나 한다면 그 조직이나 지역사회는 불균형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고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3번에 보시면 사람들은 물질적이든 비물질적이든 상호 교환 행위를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 관계를 형성해 간다. 교환의 대상이 되는 자원들은 유무형의 자원들이 다 모두 있는데 사람들은 또는 지역사회의 조직들은 이들의 교환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쓴다. 마케팅도 쓰고 네트워킹도 쓰고 지지, 협상 등등의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역사회는 균형 있는 자원, 균형 있는 자원의 균형을 맞출 수 있겠는가? 그래서 여기는 균형 있는 교환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다양한 전략을 하드 캐슬이 제시를 했는데 바로 그것이 곧잘 나오곤 합니다. 중요 표시하시고 다 이론들 다 출제가 되지만 또 별도로 이론 중에서도 사회교환 이론의 힘의 균형 전략, 하드 캐슬의 전략이 곧잘 나옵니다. 거기에는 경쟁, 재평가, 상호 호혜, 연합, 강압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별도로 지금 전체를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는 좀 이따 보기로 하고 그 외에도 엘리트주의나 다원주의 이론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일별해 본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복지 실천의 이론 기반, 이론 기초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첫 번째가 우리가 사회체계 이론, 사회체계 이론이 있습니다. 사회체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강조하는 것은 상호 의존성입니다. 상호 작용이라고 설명했는데 상호 의존성을 통해서 안정과 질서를 유지해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구성 요소들은 서로 도와가면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 일체성을 가지고 서로 도와가면서 1번에 1번, 2번 나와 있죠. 그러면서 지역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해 간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생태학 이론. 생태학 이론은 중요 표시하시되 여기에는 적자 생존론입니다. 적자 생존론. 색재전전으로 희소자원을 둘러싼 일자리나 토지나 집, 직장 등을 둘러싼 희소자원을 둘러싼 경쟁의 상태로, 경쟁 구도의 상태로 지역은 이렇게 지역사회는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서 특히 이 생태학 이론에서는 물질적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지역사회를 중심화나 분산의 개념으로 설명했다. 그래서 저희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기능론과 또 갈등론도 또한 지역사회 지역복지 실천 이론의 기초가 됐는데 이 갈등론은 특히 여러분들은 아질, 달코트 파슨스가 제시한 아질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아질.
만약에 기능론이 생각이 나지 않으시면 기능론이 생각이 나지 않으시면 체계론과 같이 연결시켜서 같이 공부하셔도 되는데 어떤 아질은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일행이나 배웠지요. 그다음에 갈등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사회의 이 갈등을 여기는 이 갈등은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갈등은 보편적 현상일 뿐만 아니라 사회 발전에 원동력이 된다라는 관점을 등장시킨 것이 바로 갈등론이 되겠습니다. 갈등론. 그렇기 때문에 이 갈등론에서는 다수의 소외된 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사의 역할, 그중에 특히 행동가의 역할을 강조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회구성이론. 기존의 이론을 전면 거부하고 이것은 소외된 계층에 의한 사회 건설을 강조한다 해서 사회 건설을 강조한다 해서 사회 건설 이론, 현실 건설 이론이거든. 누구에 의한 사회 건설, 누구에 의한 현실 건설, 바로 소외된 계층에 의한. 그래서 지금까지 배워왔던 이론처럼 소수의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이 지역 사회를 건설했다는 관점을 배제하고 주변부에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외된 계층에 의해서 이 사회가 건설되어 왔고 건설되어 간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이론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사회 구성 이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각각의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집단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지식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 사회 구성 이론입니다. 다음에 권력 의존 이론이 있습니다. 이 권력 의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나 모든 조직들은 권력을 갖든지 아니면 권력에 의존하든지 하면서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때문에 여기는 이 권력, 그래서 1번에 2번 적었던 것처럼 권력 의존, 그래서 지역사회는 권력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접근하는 이론이 바로 이 권력 의존 이론입니다. 그 때문에 균형적인 자원 확보는 결국에 균형적인 자원 확보라고 할 때 특히 권력을 중심으로 하는 균형적인 자원 확보는 지역사회 생존에 아주 긴밀한 아주 핵심적인 요소로서 위치가 있다는 것이 권력 의존 이론이고, 또 자원 동원 이론. 자원 동원 이론이라는 것은 결국에 정치적 자원이든 경제적 자원이 간에 자원을 통해서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는 결국에 자원 동원이 모아져서 지역사회가 이루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사회에 관련된 이 자원동원은 특히 사회운동을 강조합니다. 사회운동. 많은 사람들이 사회운동을 자기들 집단의 어떤 불만에 의해서 불만이 폭발된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불만이 폭발되어서 사회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또는 사회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견해가 자기들의 입장이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되지 않아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뭔가 지금 지역사회에 있는 불만 세력들의 이런 그들의 배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불만이 어떠한 사회적 불만 때문에 사회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장이나 견해가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되지 않아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원동원 이론이 되겠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사회교환 이론이 있습니다. 이 지역복지 실천의 사회교환 이론은 결국에 권력 의존 이론을 변형시킨 게 사회교환 이론이라고 하는데, 결국에 여기서는 힘의 균형을 강조하는 거죠. 힘의 균형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라는 것은 권력을 가지고 있든지 권력을 갖고 있지, 권력에 의존하고 있든지 어느 입장에 있든지 간에 그 권력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사회가 운영되는데, 이 지역사회라고 할 때 권력을 중심으로 하는 힘이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거나 한다면 지역사회는 불안정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힘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하드캐슬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드캐슬의 힘의 균형 전략을 우리가 별도로 또 한번 읽어볼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그 외에도 엘리트주의나 또 다원주의,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은 소수의 엘리트에 의해서 운영된다는 것을 엘리트주의,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이해집단들 간의 타협 조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다원주의가 되겠습니다. 다원주의. 자, 이런 이론들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이름을 떠올려 보시고, 이제는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드캐슬이 제시한 사회교환 이론에서 결국에 권력을 보유하고 있든지 권력에 의존하고 있든지 권력을 중심으로 지역사회는 이루어져 있는데, 힘이라고 불릴 수 있는 권력이 어느 한쪽에 편중되면 지역사회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그 권력에는 유무형의 자원을 둘러싸고 다양한 방법으로 존재를 하는데 어떻게 힘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여기 나오는 하드캐슬의, 여기 보면 여러분 361페이지에 나와 있지요. 하드캐슬의 힘의 균형 전략. 힘의 균형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361페이지에 오면 힘의 균형 전략으로 경쟁 나와 있고, 재평가 나와 있고, 상호 호혜, 상호란 말 없어 그냥 호혜가 나와 있고, 연합이 나와 있고, 강합이 나와 있습니다.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보상 원천을 개발하는, 다른 보상 원천을 개발하는 방법으로서 교환의 상대방을 다변화시키게 되면 어느 한쪽에 의한 의존도 아니면 그 한쪽에 지배력이 떨어지게 됨으로써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 해서 상대방의 다변화, 우리도 대미 의존도, 대일 의존도가 높았는데 이제는 대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니까 미국의 압력이나 일본의 압력으로부터 상당히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중국의 G2의 하나가 되는 중국의 압력을 벗어나기 위해서 소위 유럽의 많은 그 FTA 등을 통해서 소위 상대방의 압력을 최소화시키려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경쟁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을 경쟁 구도로 막 다변화시켜버리는 거죠. 다음에 재평가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자원을 재평가해서, 상대방의 B라고 하는 상대방의 자원을 재평가해서 그 상대방의 지배를 회피하는 것을 재평가라고 합니다. 다음에 호혜라고 하는 것은 상호 교환적 관계가 다소의 수직적 성향의 상호 교환적 관계를 평등한 소위 동등 관계로 전환시키는 전략은 상호 호혜 전략이라 하고,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압력이나 지배력이 너무 큰, 지배력이나 권력 보유가 너무 클 때 힘없는 여러 주체들과 힘을 합쳐서 상대방과 권력을 보유하고 있는 집단과 대항하는 힘의 균형 전략은 연합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강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강압이라고 하는 것은 통제나 감독을 통해서 어느 한쪽으로 집중적으로 권력이나 자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소위 공권력 등이 나서서 그 힘의 균형을 안배시키는 것을 바로 여기 나오는 강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하드캐슬이 제시한 이런 그 힘의 균형 전략도 우리가 가지고 갈 영역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363페이지에 보시면 사회자본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자본. 자, 사회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비드 푸트남 교수가 중심이 되어서 전개한 이론인데, 사회의 무형자산, 사회의 신뢰, 사회에 대한 믿음, 사회에 대한 신뢰라고 하는 거지요. 또 그러면 사회 구성을 하는 협력, 협동심, 또 사회에 대한 의존성, 이런 등등 사회와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무형적 자산을 바로 사회자본이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회자본이란 상호 이익을 위한 협력과 조정을 용이하게 하는 사회적 특성, 즉 사람들이 서로 믿고 협동심을 발휘하게 하는 신뢰나 규범이나 네트워크와 같은 그 사회의 일체의 무형자산을 사회자본이라고 합니다. 사회자본은 인적 자본이나 물리적 자본처럼 생산활동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하는데, 꼭 공장이나 설비가 있어야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적 분위기가 또한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으로, 보이지 않는 무형의 힘으로 영향을 미쳐서 생산성 증대를 가져온다고 봅니다. 그걸 가지고 푸트남 교수는 예를 들 적에 똑같은 양과 질의 노동 자본을 가지고도 생산성이 다른 이유는 뭘까? 똑같은 설비, 똑같은 노동력, 똑같은 자원의 양, 또는 똑같은 자원의 질을 가지고도 왜 생산성은 달라질까? 바로 그것을 보이지 않는 힘으로 작용하는 사회자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자본 역시 우리가 개념 가지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역복지 실천의 이론 기초, 지역복지 실천의 이론 기초를 좀 이런 정도 봤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출제될 수 있다는 것은 적자 생존론의 입장에서 희소자원을 통한 경쟁 구도로 지역사회가 운영되고 있다. 특히 어떤 환경에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지역사회는 달라진다 하는 환경 결정론 적어보자고 그랬죠. 중요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지금 예상위로 안 나왔던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사회 구성이론. 이 사유라고 하는 것은 소수의 지배계급이나 소수의 중심부에 의해서 만드는 건 아니고 소유든 다수의 소유든 계층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꼭 중심부의 가치관만 가지고 지역사회 일할 건 아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론을 배제하면서 소유된 계층을 위한 이런 사회 지식이라든지 이런 가치관의 배열 또는 그 초점의 다변화도 신경 써야 된다는 것이 사회 구성 이론. 또 그런가 하면은 여기 권력 의존 이론, 권력 의존에서 변환된 사회 교환 이론, 사회 교환 이론에서 언급된 하드캐슬의 힘의 균형 전략, 이런 것은 우리가 출제에 대비하고 기다려야 할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은 좀 짧지만 다른 목차로 가기에는 좀 그렇고 해서 이 시간은 이런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 실천 모델을 가지고 또 한 덩어리로 묶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